여러분 김근식이라고 이름 석자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인간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까? 일단 김근식은 200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0년 10월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게 2006년 5월경입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려 미성년자 11명에 대해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저렇게 생긴 인간입니다. 징역 15년, 2006년 한 해에만 5월에서 9월 5개월 동안 미성년자를요.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해서 또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15년 만기를 다 채우고 오늘 출소한다던데, 아니 김진유 변호사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검색해 보니까 지금 나왔다는 얘기 안 들리던데요.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은 기존에 확정 판결을 받았던 거랑 별개로 이제 추가로 드러난 성범죄 때문에 이제 발부된 영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앞서 어떤 범행이 있었냐면 이제 2006년에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이제 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신고를 안 했었고 2020년 12월 정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을 보고 나도 이제 저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2월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이 이제 경찰에 접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지난해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총 2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검찰은 이제 증거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확정 판결에 따라서 살았어야 될 형기는 이제 만료가 이제 되는데 그거랑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소 하루 직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가까스로 출소 하루 전에 사회의 빛을 다시 보는 걸 일단 맞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2006년도에 이 피해를 당했던 분은 지금 굳이 따져보면 이제 30 가까이 되는 나이겠죠. 얼마나 그동안 16년 동안 악몽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이 추가로 지금 드러나서 구속이 되게 김근식을 구속시킨 이 사건은 2006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까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작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즉 2010년 법률 개정 당시 이 김근식 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다 보니 이제는 언제든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몹쓸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공소시효는 그렇게 다행히 확보가 됐고,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16년 전 사건인데 뭔가 증거를 찾기가, 이제 와서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래전 사건이라 수사기관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7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렇지만 김근식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 언론에 이미 공개된 김근식의 사진이 아니라 이 범행 당시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 그리고 교도소 수감 사진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의자가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세상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 당시에
주변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혐의 입증 여부였는데 네. 일단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근식이 과거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CCTV에 포착됐던 사진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만 사람입니까? 저희 사람이에요? 왜 저런 몹쓸 인간을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왜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게 놔두냐? 만약에 저 인간이 나왔을 때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냐?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참 이 법이 그렇습니다. 뭔가 저 신상 공개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렇게 다 뒤집어 쓰고 꽁꽁 싸매도 얼굴을 강제로 벗길 수가 없으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재구속됐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넘어서 아주 기뻐서 환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주신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민이라고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이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 데 아마 시청자분들과 많은 국민들, 특히 정말로 자녀를 두신 그런 부모님들은 진짜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그 많은 국민들 중에서 왜 저희가 유독 의정부 시장과 시민들의 만세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의 뭐 축제 분위기 비슷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근식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에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북부지부에 입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뭐 출소했던- 사회적 시설인가 보네요, 거기가. 예, 네.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아하. 부인이는 안산으로 갔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의정부 지역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공단이 앞에서 현장 시위 시장실까지 지휘를 하면서 있었고요. 또 입소를 막기 위해서 17일 0시를 기해서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등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도로를 막아버린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축제 분위기가 오게 된 게 뭐냐면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해 준 게 저는 그런 정치인들 뭐 시장님이든 누구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큰 힘을 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근교식이 나타날 텐데 뭐 전에 나타났던 범죄가 다시 뭐 이렇게 나타나서 연장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좀 전 국민의 불안 공포 더구나 아동 성폭행범 꼭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 영상이 촬영하게 되면 이해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의정부 시민 1000여 명이 다 길로 나와서 특히 부모님들이었어요. 길로 나와서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13일 밤 흉악범 김금식이 이 의정부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시작이 되면서 의정부가 들끓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곧바로 시의장 또 경찰서장과 함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북부지부를 찾아가서 이 경위를 묻고 또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충동 이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이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아주 반긴다라고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의정부 시민들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정말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부모님들은 정말로 공분했어요. 그리고 걱정이 컸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근심도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자, 김근식의 출소를 막고 재구속시킨 건 천만다행인데 그 2006년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속도가
좀 일사천리로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좀 추이를 보인 거는 맞는데요.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를 했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지난해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김근식이 나오는 것을 둘러싸고 원래 살던 인천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의정부의 갱생시설로 가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어떻게 재범을 막을 것이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아니, 과거부터 제기됐던 이 수사 검찰, 경찰이 알고 있었다면 진작에 영장을 청구하지 그랬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검찰이 입장에서는 그날 비상대기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랴부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쭉 이 경위를 살펴보면 뭔가 시간을 골랐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왜 그러냐면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한 3시간 만에 발부를 해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좀 빨리 내준 거예요. 네. 아마 살펴볼 또 이론의 여지가 비교적 적었다. 그렇다면 범죄의 상당성도 이미 소명이 많이 됐을 텐데 이거 타이밍을 본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요, 물론 사법부가, 즉 판사가 여론에 휘둘리는 결정을 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최근에 1년에 있었던 강력 사건 있잖아요. 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관련해서 뭐 그 당시 이 피의자를 왜 사전 이 구속하지 않았냐 뭐 등등 비판 많았잖아요. 혹시 여론도 좀 부담이 됐을까? 그냥 김근식을 출소하게 놔뒀을 경우에 몰아닥칠 여론 부담됐을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이고 이례적인 구속영장 발부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된 시기가 지난 2020년 12월경입니다. 2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애초에 구속할 사안이었다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였거나 송치받은 검찰이 송치받은 직후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할 사건입니다. 2년 가까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사실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향후 재판을 통해 장기간 복역이 예상되었다는 보도도 있지만 꼭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현재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2006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등입니다. 더군다나 양형 기준도 당시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기에 통상 여러 범죄들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 그 이전에 범한 죄를 나중에 판결할 때는 동시에 재판할 때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낮추도록 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형도 낮고 양형 기준도 낮고 사후적 영화법 처벌례까지 고민해 보면 이 사건 형이 3년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구금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는 그야말로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김근식의 만행에 이미 알려진 것만, 드러난 것만 해도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피해를 호소했던 이 피해자가 나타났죠.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도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이 그날의 악몽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계실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요. 이 김근식, 이 악마 같은 김근식 정말 법의 중죄를 다시 한번 내려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그런 인간입니다. 김근식.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